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4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에 새롭게 등장한 김혜경 사천 논란과 여론조사 결과를 대처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해 못할 시각, 그리고 동교 원로들이 집단행동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 맞다는 혁신을 하느라 가죽을 벗기고 나니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천에 이어 이번에는 해경궁 김씨 사천 논란으로 민주당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를 여성특구로 지정하고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시켰습니다. 서 의원을 대신해 단수 공천된 인물은 민주당 당뇨 출신인 권향엽 예비후보였습니다. 권향엽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입장에서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말로 사천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치 공당에서 구멍가게 직원 채용하듯이 자기 멋대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모습에 부인까지 나서서 끼어드는 새로운 형태를 하나 더 추가한 것입니다. 서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합니다.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서 의원에게 경선 기회에는 부여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속전속결로 단수 공천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에서 여성 특구로 지정된 곳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이 유일합니다. 민주당은 여성 특구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서는 여성 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여성 배려를 위해서 이번에 여성 특구로 지정한다, 이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렇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보통 광주 전남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양향자, 권은희 이런 여성 의원들이 이미 광주 전남에서 배지를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여성 특구로 지정한다, 이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말 그대로 김혜경 공천, 해경궁 공천을 위한 밑밥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 직속 기구인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이해식 배우자실장과 정은혜 당시 부실장 등과 함께 김 여사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김혜경 씨를 수족처럼 따라다녔던, 김혜경 씨가 수족처럼 부렸던 그런 배소연 씨를 공천한 것과 지금 다를 바 없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서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권 후보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높았고 서 의원은 하위 20%도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신년 총선 여론조사에서 서 의원은 40%, 권 후보는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특구로 지정하면서까지 권 후보를 공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김 여사와의 인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지금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9월 KBC 여론조사, 작년 12월 KBS 여론조사, 그리고 2월 MBC 여론조사까지 6개월 내내 모두 서동용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2배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1등을 기록했다. 반면 전략 공천된 권향엽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정현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기도 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과 당선이 직결되는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그래도 특보나 아니면 이재명 재판 변호사 등을 내세워서 이 대표가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쨌거나 경선이라는 형식은 거쳤었는데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에서는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 예비 후보의 경쟁력이 워낙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조차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이버 재명인의 카페에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공천,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건 분명히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분명 권향엽 씨는 김혜경 여사 부실장이었다,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댓글들은 대표가 공천 자리 5에서 10석 정도 마음대로 못하느냐, 이런 걸 올리지 마라, 공천 끝났다 등의 지적글이 무더기로 올라와서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맹목적인 이재명 대표 추종자들인 셈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김혜경 씨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도 아마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권향엽 후보를 공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들이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찬하는 속에 정말로 몰래 조용히 1위 후보들을 배제시키고 측근 인사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권향엽 후보에 대한 공천과 너무나 흡사한 얘기죠. 마치 감정이입이라도 시킨 듯이 이 대표의 발언에는 그냥 입이 딱 벌어질 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주변의 온갖 경고성 집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사당화 공천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김어준 씨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과는 차이가 있는 가중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또 대다수 민주당 후보들도 승리하는 것으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내 다른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편파적이라고 배척하면서 꽃의 여론조사 결과만 맹신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한국갤럽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는 눈도 끔찍하지 않으면서 김어준 여론조사에서 진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부터 진짜로 진다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동요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가 어젯밤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도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동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 초반 정청래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꽃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곧 나오는데 서울 동작갑에서 우리가 10%포인트 정도가량 지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진짜 진다고 나왔느냐, 이렇게 되물었고 서영교 최고위원 등 일부 회의 참석자들도 동작갑은 우리가 유리한 곳인데 사실이냐, 이렇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경우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 진보층이 과다 포집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꽃의 결과에도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우 크게 뒤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교동계 움직임입니다. 민주당의 사천파동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급락하자 동교동계 원로들이 이재명 사당화를 우려하면서 집단행동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동교동계 원로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동교동계 출신인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호남 민심의 등에 올라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노건 민주당 상임고문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호남에 뿌리를 둔 동교동계 원로 10여 명은 민주당 공천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이루고 기자회견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교동계 원로들이 만약 반 이재명의 기치를 들고 나설 경우 새로운 미래와 서른, 홍영표 의원 등이 손을 잡은 민주연합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반 이재명 세력 구축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